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는 버킷백을 만들었는데 어, 이것 때문에 다른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조금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바쁜 것도 있어서 제가 하루에 하나씩 올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남은 부족한 거는 제가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 버킷백 같은 경우는 이제 뒤집어지게끔 만들었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밑판이죠. 밑판 따로 있고 이제 위쪽에 앞판, 옆판, 뒷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체 통으로 돌아가서 연결되게끔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은 뒤집어지는 스타일로 하는 터라 조금 부드러운 슈렁큰 가죽을 썼고요. 안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조 스웨이드를 썼습니다. 저 가죽 자체가 워낙에 이제 힘이 없다 보니 그 힘을 지탱해주기 위해서 이제 보강이라는 걸 넣어줘야 되고요. 그 보강을 가려주기 위해서 안감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저런 식으로 주머니를 제일 먼저 만드는데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바느질이나 이제 엣지코트를 한다면 엣지코트가 다 되어 있어야 안감에 먼저 붙여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머니를 만들게 되면 주머니를 항상 먼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느질이 좀 이것저것 많았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조금 넣어놨지만 나중에는 조금 생략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너무 길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PR이 필수죠. 특히나 PR기가 있어야 좀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많아서. 그리고 저 가죽 자체가 조금 많이 부드럽다 보니 손으로 PR해서 저것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바닥은 제가 보강을 두 개를 넣었어요. 하나로는 조금 아쉬워서 두 개를 넣었고, 그리고 저는 바닥판을 만들 때 살짝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제 안쪽으로 조금 오목하게끔 만드는 편이에요. 왜냐면 물건을 넣고 뭔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바깥쪽으로 아래쪽으로 처지게끔 되는데 그걸 미리 조금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만들 때는 조금 그런 식으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밑판도 이런 경우는 제일 먼저 만들어 둘 수 있는 부분이에요. 따로 바느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겉감, 보강, 뭐 안감 다 붙여놓고 정리해두고, 그리고 이제 파이핑 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심지까지도 미리 작업을 해둘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건 이제 안감인데 안감 같은 경우는 상단 부분은 어느 일정 길이만큼은 가죽을 덧대어서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저 이제 인저 스웨이드 같은 경우는 올이 나가지 않는 터라 그냥 바로 엣지 코트나 그런 걸 칠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벌어졌을 때 조금은 더 고급진 느낌을 주려고 상단 부위만큼은 가죽을 덧대어서 연장해서 전체를 만들어줬죠. 그리고 저거는 나중에 핸들이 달릴 디링을 미리 준비를 해두는 거죠. 저런 부위도 다 엣지 코트는 먼저 해두시는 거고, 보강 같은 경우는 저렇게 좀 탄성이 있는 보강을 썼고요. 지금 저런 식으로 분할해서 넣은 이유는 저런 탄성이 있는 보강을 하나 통으로 넣게 되면 이제 전체가 힘이 잡힐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맨 처음에 사진에서 보셨듯이 제가 원하는 모양대로 한번 꺾어졌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런 식으로 보강을 분할해서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보강을 끝에서 끝까지 다 자르는 게 아니라 가운데만 잘라도 됐었는데 그걸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가운데만 잘라도 됐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버킷백이다 보니 입구 쪽이 이렇게 너무 크게 열리는 것을 감안해서 자석을 붙여서 앞쪽에서 잡아주게끔 이제 하나의 장치를 해줬죠. 그래서 자석을 심어서 만드는 것은 제가 그 전에 영상을 최근에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했었고요. 물론 이거는 자석을 테스트해보고 보강 안에 구멍을 뚫어서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자리랑 저 경계선,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경계선에서만 보강 처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저 안쪽에 주머니 안쪽에도 보면 보강 테이프 처리를 다 해놨죠. 바느질 되는 부분에. 저렇게 하면 확실히 늘어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조금 더 장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보강 테이프를 조금 남발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께가 그렇게 두껍진 않거든요, 보강 테이프가. 그런데 이제 그게 적절히 들어가면 좋지만 그게 더 들어간다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조금 늘어나거나 뭐나 이런 내구성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는 항상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강 테이프는 여차하면 안에 다 넣어서 하는 편이고, 그리고 본드는 최대한 적게 하는 편입니다. 제 신조가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여유 있게 써도 되는데 본드는 적게 쓰자. 네, 항상 신조입니다. 물론 이제 제 스타일일 수 있어요, 이건.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도 안쪽에 보강을 2개 붙여서 두께를 조금 심지처럼 넣어서 볼륨감이나 그립감을 생각해서 만들었죠. 끝부분은 저렇게 말아서 붙일 거라서 양쪽에 이제 개구리를 달아서 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 개구리 끝에도 늘어남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 테이프 처리를 해줬죠. 그리고 틈틈이 뭐 바느질이나 뭐 엣지코트 칠하는 게 중간에 조금씩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처 찍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통을 연결하는 거죠, 지금. 그 중간에 네, 바느질 해서 했는데 저거는 제가 미처 못 찍었고, 그래서 전체 이제 통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저런 거 할 때 이제 손이 제일 많이 가죠, 실은. 다 하고 나서 이제 바닥판을 연결하는 거죠. 뒤집어서 바닥판도 한쪽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사방을 조금씩 나눠 붙인 다음에 모양을 잡아 놓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뒤집는 방식으로 할 때 저렇게 붙여서 같이 치는 편입니다. 따로 구멍을 치는 것보다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익숙해져서 근데 저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확인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바느질을 해서 다 하고 엣지 코트를 하는 거죠. 엣지 코트로 마감을 해줍니다. 하고 나서 저것과 비슷한 색으로 다 칠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뒤집고 이제 따로 만들어 놓은 테슬까지 달아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영상으로는 조금 덜 예쁘게 보이네요. 실제로는 더 예쁜데. 네, 다음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